예, 이 차가 G80입니다. G80인데 이 차의 시트 안전벨트를 분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바로 놔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분리를 해봤습니다.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 이렇게 이제 이빨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빨간 게 보이죠? 이 빨간 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조립된 겁니다. 이게 빨간 게 보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락 상태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설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장갑을 맞춰서 이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팁을 모르면 연구를 많이 해도 망가질까 싶어서 과감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여기 좁비단 송곳 같은 거, 요 좁비단 송곳.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요 빨간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송곳으로 요 빨간색, 요 빨간 거 보이죠? 조명이 요를 위로 올리면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비죠. 이 공간 속에 보면은 잠깐만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한 손을 들고 얼렁얼렁 할 겁니다. 공간 속에 보면 여기 철사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아무튼 이제 보면 아래울로 이제 일자 드라이버 조그마한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얇은 철사 같은 형태의 심이 이제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 있습니다. 그 철사 같은 심 사이로 이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넣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일자 드라이버 우리가 피서 같은 거나 볼트 조을 때 홈 있죠. 그 형태가 여기 보이는 겁니다. 보면. 그럼 고개 넣어서 잠그듯이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 90도 이게 튀어나옵니다. 해보겠습니다. 요리 해서 피스 조듯이 넣어서 돌리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 이 놓아져 지절로 놓습니다. 요리 되는 겁니다. 넣으면 다시 영상복구가 되겠죠. 이렇게 빨갛게. 예, 그걸 되는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 송곳으로 밀고 일자 드라이버 홈을 찾아서 좁게 밀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시트 뒤에는 통상 보면 13mm 볼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보통 뚜껑을 요리 제끼는 게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제끼면 빠져나옵니다. 근데 앞쪽은 이쪽 편에서 제끼면 딱딱하면서 이렇게 요게 관절이 있어서 탁 열립니다. 그럼 볼트 풀고 다시 관절을 닫아놨고 시트 들어 내면 됩니다. 근데 요 뒤에는 요 뒤로 빠꾸 이렇게 여기서 밀면 됩니다. 밀면 요 모양이 되어 있죠. 요게 보면 둥근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 둥근 거 저놈이 요게 그 하얀 색깔로 보이는 레일 요 베렐기아 같은데 꽂히는 거죠. 그래서 요쪽에 요 홈이 여기에 요 홈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뒤로 물러선 다음에 요리 밀면 끝이죠. 이거 딱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뒤로 밀면 약간 힘만 해주면 이 넣어줘.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뒷시트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위로 빡 올리면 푹 뽑아서 넣어서 뒤로 빠꾸 하면 엉덩이 시트가 나오고 그리고 열선 이제 요 두 개 열선 있는 거 풀어내면 되고 요쪽에 시트가 주로 이제 시트를 뽑을 때 요 시트 그 고리에 플라스틱 티 있죠. 요거는 항상 있나 없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없으면 달캉달캉 거리거든요. 시트를 들어 올리면 다른 차보다 위로 안 올라갑니다. 위로 방향을 요 시트 각도 방향 그대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좀 힘을 좀 줘가지고 두 손으로 몸을 좀 응용해서 무릎의 힘으로 하든지 해서 위로 바짝 탕 튕가 올려야 겨우 올라갑니다. 요만큼이 올라가야 여기 보면 요만큼이 올라가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호라시 꺼졌네. 네, 켜보겠습니다. 요 홈만큼은 올라가야 되죠. 한 30mm, 작게는 20mm 정도 시트가 중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 홈만큼 요 제 손가락 굵기 아닙니까? 요 홈만큼 갈고리가 위로 올라가야 시트를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요 다른 차보다는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래 연락장치가 있나 의심할 필요 없이 한쪽 가운데 잡고 이쪽 잡고 탁 올려서 앞쪽으로
뿜어내고 고리를 푼 다음에 또 반대편에 또 올려서 고리를 뿜어내면 됩니다. 이게 다른 낙장치 없으니까 힘을 줘서 순간적인 힘을 줘가지고 탁 위로 치면 됩니다. 이게 시트 각도대로 시트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예, 이제 시트 뒷시트와 앞시트만 다 탈거된 상태입니다. 이제 센터 패시아 저기 화면 가운데 보이는 센터 패시아를 드러내야 이제 카페트를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트만 현재 드러낸 상태의 모습입니다. GV80이나 G80이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트 밑에 하네스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 옛날부터 이제 오디오 하면서 많이 이제 분해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네시스 때부터 약간 그랜저 때부터죠. 그랜저 때부터는 이 하네스를 분리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고, 제네시스가 되면서부터 하네스 분리하는 게 벤저, BMW, 아우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단단하고 정확하게 체계를 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가면 갈수록 진화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뭐 현대차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과거부터 현대차를 많이 봐왔으니까 30년 이전부터 현대, 대우, 쌍용, 옛날에는 기아 이리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쌍용, 대우, 기아나 현대나 뭐 다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우가 좀 좋았습니다. 이게 하네스에 신경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현대하고 기아는 대우보다는 못했죠. 쌍용차도 있었고, 그래서 쌍용하고 대우가 오히려 더 나은데, 지금은 이제 현대차가 가장 발빠른 발전으로 해서 키 하나 쓰는 것도 그렇고, 하네스 쓰는 것도 그렇고, 또 하네스 이게 분리, 체결, S 접근 이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 이거 하나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트에 여러 개 핀이 있는데, 하네스가 이 하나로만 끝나본다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센터 배시아는 이 카바 열면 요쪽에 이제 바닥에 뿜어내면 10mm 볼트 2개 있고, 요 앞쪽 카바를 요 작은 카바 쪽 카바를 드러내면 여기 10mm 볼트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럼 10mm 볼트 뒤편에 2개, 앞에 2개 들려고 기아봉 패널 주변에 이거를 통으로 옆으로 제끼면 됩니다. 이런 거로 해서 옆으로 제끼면 여기에 키가 있죠. 노란 거, 파란 거. 우리 이제 보통 보는 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놓습니다. 제끼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헤라로의 이 헤라의 힘으로도 충분히 제끼면 바닥하면서 놓는다. 그러면 요 하네스는 4개가 답니다. 그럼 요리 풀어내면 이제 이 센터 패시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요게 요 카바를 드러내면 여기에 요 10mm 십자 드라이버로 하나 풀기 있죠. 요거 풀면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10mm 십자 드라이버로 푸는 피스가 있고, 그러니까 2개죠. 여기하고. 오늘 GV80입니다. 2022년식. 이 차는 안전벨트, 앞시트에 안전벨트 고리 빼는 방법을 한번 이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탈거해야 되죠. 이 차는 2022년식 GV80입니다. GV80이 안전벨트 고리를 탈거하는 거하고 2014년식 G380하고는 다르죠.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에 예전에 GV80도 이제 똑같습니다. GV80이나 G80 같은데 요걸 분리해야 시트를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하려면 여기 보면 보이죠? 요 부분에 요 조그만한 거 안에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안전벨트 밀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부분. 요 놈을 밀은 상태에서, 지금 안 빠지지 않습니까? 밀은 상태에서 요걸 누르고 놔면 다시 내가 좀 다른 거로 이걸 밀은 상태에서 누르고 놔면 빠져나옵니다. 고리 똑같죠? 그래 다시 꼽으면 자동으로 꼽힙니다. 이 상태에서는 밀으나 안 밀리고 들어가 밀고 누른 다음에 빼면 빠지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2014년 제네시스 G380입니다. G380의 천정의 실내등입니다. 리어의 실내등이죠. 이것을 분해하는 거, 탈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잘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자체가 이 속에 피스가 2개 있습니다. 그래 피스 2개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그물망처럼 보이는 거 있죠. 엠보싱. 요 부분만큼을 먼저
탈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니까 여기 너무 텀이 없습니다. 텀이 너무 없고 좀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아주 얇은 거 아주 얇게 갈았으면 더 좋습니다. 요 빈틈이 없는 것지만은 넣어서 이 살짝 하면 이 놓습니다. 이 놓죠. 그러면 또 하나의 공구를 더 이용해서 안 들어가게끔 해놓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놓죠. 이렇게 놓으면 조심스럽게 이쪽에 키가 있고 이쪽에 키가 있고 요 앞에도 키 있고 요도 키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제끼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놓았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피스 하나 있고 이쪽에 피스 하나 있습니다. 풀으면 풀고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이거는 뭐 화면에 꼭 안 보이더라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피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자리에 자그만 합니다. 이쪽에다 놓고 지금 제가 천장 방음 때문에 천장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핀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탈거가 안 되고 이쪽 펜에 보면 핀이 이쪽에 하나 담아 있는 쪽에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요것을 이게 좀 잘 안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카페트 속에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핀인데 여기 이제 갈고리 아가미 같은 게 있습니다. 아가미가 안쪽으로 제끼야 빠져 나옵니다. 안쪽으로 제끼야. 여기 이제 카페트 천 때문에 아가미가 잘 안 제끼집니다. 이 천하고 같이만 넣으려고 하고 이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카페트 천에 이렇게 천장 천에 있으니까 이게 천에 묻혀서 잘 안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반대편에는 이렇게 키가 쑥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선은 빼면 돼요. 요 키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은 안 빠져나오죠. 요 키 가지고 이제 피스 두 개를 풀어도 요것 때문에 안 빠지는 거죠. 요게 요거 두 개를 잘 이제 해서 카페트 천장 손상 없이 뺄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쪽 실내등을 탈거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 실내등은 뒤하고 다릅니다. 통상 이게 이렇게 크니까 뒤쪽에 보통 키가 큰 게 되게 꼽혀 있고 이 큰 것을 이 천장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두 군데 강력한 쪽에 키가 있죠. 요거는 이제 보통 이게 그 선글라스 보관함을 제끼면 통상 보입니다. 어느 차든 간에 제끼면 여기에 보면 까만 피스 두 개 눈에 띕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요만하죠. 요만한 걸 두 개 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 천장을 지금 천장 전체를 탈거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덜렁덜렁거리죠. 요거 두 개 쪼으면 빵빵하게 짱짱하게 있던 것이 풀면 덜렁덜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키가 기본적으로 있죠. 뒤에만 똑같습니다. 이쪽에 두 개 큰 거 있고 뒤에는 양방향으로 이게 있었는데 이게 앞쪽은 없고 측면에 키가 있습니다. 아까 뒤에와 똑같은 아가미 같은 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측면에 키를 제끼기 위해서 여기가 수르니까 그래 한 다음에 좀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살짝 갖다 대면 아가미 같은 거 있죠. 그게 잘 안 나오죠. 이게 카페트에 걸려 가지고 살짝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요 키가 벌어지죠. 여기는 들어가면은 잡아서 여기 요렇게 하기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기다 보면 나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이제 원상복구를 좀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빼면 되고 요렇게 해서 이걸 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잠깐만 요 철판에 바로 키 버켓이 있어가지고 이 천장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소음 없게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실내 룸밀러, 예, 실내 룸밀러죠. 실내 룸밀러가 어떤 때는 이게 끄덕끄덕 거릴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고, 최초 조립될 때 출고 상태에서 단단하게 조립이 안 되면 세월이 지나면서 살짝 이게 뜨거운 부분이 열인데 의해서 쇠가 팽창, 수축 이래 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이제 10년쯤 지나서거나 이래 됐을 때,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백미러를 교체할 게 아니고 모든 백미러는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분리하는 방법은 요 밑에 요 백미러 뒤편에 보면 그 백미러를 고정하는 이제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브라켓 관절 부분이죠. 요 부분에 뚜껑이 있거나 뚜껑을 빼면은 여기 보면은 육각 렌치 볼트가 있습니다. 육각 렌치 볼트. 이것을 꽉 조아주면 이게 끄덕끄덕 그런 게 적습니다. 이제 일단 룸밀러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좀 더 풀면, 이렇게 좀 풀면, 이거 보이죠? 여기 뒤편에 있죠? 풀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육각 렌치 좋았던 거 보이죠? 이게 육각 렌치나 벨 렌치로 되어 있죠. 이게 힘을 많이 줘야 되면 십자 형태는 아닙니다. 벨 렌치로 이렇게 이제 풀었다 조았다 하는데, 뒷면을 보면 요 조으면 이 뒷면에 조아 보겠습니다. 이 뒷면이죠. 앞쪽에서 조으면 조아 보겠습니다. 이 조으면 요 볼트가 살짝 이게 튀어나옵니다. 이 볼트가, 요 볼트 요게 그게 튀어나오는 게 여기 브라켓 지지대 있죠. 여기에 요 홈이 있습니다. 콕 박히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홈이 아주 적죠. 근데 이게 백미러를 고정하는 이제 털이죠. 요 유리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백미러가 흔들릴 때는 이것을 다시 뺄 필요 없고, 이 백미러 뒤편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에 조아주는 이제 볼트, 거기 보통 이제 육각 렌치 정도는 벨 렌치 이리 되어 있습니다. 쓰기 좋게끔 그것을 거기에 맞는 거로 넣어서 완전 꽉 조을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빡빡하게 손으로 조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으면 백미러가 단단하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요 트렁크를 다 분리했습니다. 이쪽 편에는 이제 차에 필요한 휴즈 박스가 트렁크 쪽에 있는 것이 존재했었고, 왼쪽 운전석 쪽에는 이제 파워 앰프가 있습니다. 기름 연료통이 이쪽 편에 있고, 이쪽에는 없는데, 지금 불룩한 이쪽에 불룩한 게 요 부분, 요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하고 여기 다이아 힐 베이스, 이제 실내 쪽 이렇게 빼대죠. 1인 소리. 이 소리가 이제 다이아 노맨, 이게 좀 쇠가 이렇게, 내가 나무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전체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쇼바 자리 아닙니까? 요쪽 부분하고 요거와 때리면 지금 여기 이런 소리 나죠. 여기는 다른데 요 소리가 이제 이 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이아의 그 노음의 마찰 소리하고 그 바람, 타이어가 돌면 그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도 이게 동시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00Hz부터 해갖고 600Hz 대역이 이 차가 좀 제네시스 신행차보다 훨씬 더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앞쪽도 마찬가지고 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소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소음이 났을 때 트렁크 카바에 기본적인 뭐 서범제가 있지만 그 허범제가 흡수해주는 양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 요 주변 부분, 요쪽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은 신수를 최대한 이렇게 밀어 넣고, 저 안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텅 빈 공간, 이 텅 빈 공간에는 그 흡수제 스펀지 종류를 넣어서 좀 흡수를 하고, 양쪽에 이 부분만 이렇게 많이 막 잡아줘도 굉장한 큰 이제 소음을 줄일 수 있고, 요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게 핸다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게가 중요하다. 이게 여기 있는 매트가 이게 이제 부틸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이제 폼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로서도 여기 있는 여기서 삥 둘러온 게 빈틈없이 맞는 게 중요하죠. 우리 단열을 할 때도 어떤 단열재를 이렇게 시공할 때 약간의 빈틈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층이 중간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단열을 하는 그 어떤 그 재료가 서로 잘 맞물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간에 틈이 생기고 그 위에 뭐 덧대서 얼렁얼렁 어벙어벙 덧대갖고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한 겹 좋은 재료를 쓰되 한 겹을 하되 빈틈없이 도배되듯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 매트를 여기에 도배하듯이 잘 붙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주변 이런 게 복잡하지만 여기는 이제 트렁크 쇼바 움직임을 잡아주는 이제 메커니즘이죠. 요 쇼바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기어가 있고, 이거는 떼면 일이 많으니까 안 되고, 이걸 안 떼고도 단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차음, 진동, 방음, 단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샌드위치 패널처럼 되어 있는 것을 붙일 거죠. 근데 그것을 가장 빈틈없이 잘 붙인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안쪽에, 저 안쪽에는 텅 빈 공간에 그래도 소음이 잠재하는 소음, 이게 바이러스 소음들을 원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소재가 이 속에 스펀지하고 신술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 빈틈없이, 대신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드렁크 이제 범퍼 교체할 때 필요한 키가 있죠. 요런 키에는 이제 우리가 끈적한 접착제가 되는 그런 거를 붙이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고, 그러면 서비스 접근하기 좋아야 되니까 이런 걸 덮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덮지 말고 이제 재료를 시공한 이후에 이것들이 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쇠에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도배하듯이 하되 기존 붙어 있는 하네스라든가 이런 잭들은 서비스 접근하기 좋게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 한번 비춰볼래요. 이거 불을 이 방음을 하거나 할 때 중요한 게, 우리 앞도어에도 이제 물이 흐르는 구멍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요게 뭐냐면 요게 좀 잘 만들려 움직이죠. 요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제가 이게 근접 촬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빈들처럼 움직이죠. 아가미처럼. 이게 탁 나면 붙고 이쪽에서 뭔가 공기 압력이 생기면 공기가 싹 빠져나가는 구멍이죠. 이게 차가 물에 빠져도 물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실내의 공기가 빠져나갈 때 아가미처럼 살짝 문풍부처럼 열렸다가 자기 어떤 텐션에서 닫히는데, 고무가 요 부분은 이제 트렁크 문을 닫을 때라든가 실내 도어 문을 닫을 때, 창문을 다 올리고 닫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실내가 공기압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이 문을 닫을 때. 근데 공기압이 생기면 문이 잘 안 닫힙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압이 문 닫는 순간 이쪽으로 팍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앞문짝을 닫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쪽으로 다 공기가 좀 빠져나오기 때문에 쏙 나가는 겁니다. 트렁크 닫을 때도 마찬가지죠. 잘 닫힙니다. 근데 이게 꽉 막혀 있으면 양쪽 다 있습니다. 이게 실내 공기압이 빠져나가는 이게 딱 막혀 있으면 문 진짜 안 닫힙니다. 그거 실험해 보십시오. 문이 잘 안 닫힙니다. 창문을 다 올리고 닫을 때 문이 정말 잘 안 닫힙니다. 그만큼 압력이 문을 잘 닫게 한다, 못 닫게 한다 차이를 실제 자기 차에다가 실험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매트를 어떤 매트든
말할 수는 없다. 양쪽 다 저쪽에 잡으래.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아가미 같은 거. 이 차는 다른 아가미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견고하게 되어 있고 내구성이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절대 바르면 안 되고, 뭐든 이게 배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는 그냥 손댈 필요 없겠죠. 배터리는 그럼 화면을 좀 크게 해서, 그럼 이제 이 타이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하면 이쪽 뒷편에 그 철판 하부에는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차도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차도 있는데, 이 차는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게 이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공기 마찰을 쇠에 직접 닿이지 않도록 한 거죠. 이게 조금 전에 플라스틱이 없는 차들은 이러한 코팅제가 싹 다 붙어 있지는 않고 한 80% 붙어 있죠. 그래서 공기 마찰함을 없애는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이게 마우라 실내 저쪽에 이게 머플러가 이제 좀 세월이 좀 지나면 배기음을 좀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플러가 바로 이 측면에, 이쪽 측면과 이쪽 측면에 양쪽으로 이제 쌍으로 나가기 때문에 머플러가 있는 부분이고, 또 머플러 열이 요 셋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머플러 주변에는 단열에 강력한 그 특수 합금 소재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열이 직접적으로 안 온다 뿐이지, 그 열을 또 통과해서 또 일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열 차단도 하고, 이렇게 쉽게 겨울에는 실제 그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차와 그냥 골목에 있는 차하고 그 시동 걸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그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차와 차고가 있는 차에는 아파트 지하가 더 좋죠. 주택이라도 차고보다는 아파트 지하가 따뜻하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라든가 모든 진장장기가 바퀴도 그렇고 고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지작동을 잘합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열, 여름에는 덜 덥게, 겨울에는 덜 춥게. 이게 단열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딱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이 소재가 만약에 삥 둘러 있다면 이 트렁크 공간 내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바이러스 잡음, 존재해 있는 잡음들이 이 속에 맴돌 겁니다. 그 맴도는 소리가 이쪽에 타이어가 있고 다른 어떤 물체가 있고 트렁크 바닥 카바가 있지만은 이 안에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모든 소재들이 존재를 하면 그 존재하는 바이러스 잡음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바이러스 잡음이 여기 트렁크만 있는 거 아니고 실내도 존재하죠. 실내도 존재하죠. 그 실내에 존재하는 거와 트렁크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합해지면서 여기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노이즈가 만약에 100이라는 노이즈가 나는데 내가 한 50만 줄여도 참 좋겠다. 그러면 50까지는 쉽게 줄어들죠. 근데 50을 줄이니까 70을 줄이고 80을 줄이고 나머지 이제 90, 95 이거는 대단한 작업의 그 난이도가 필요한 거죠. 쉽게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대. 70%, 80%, 90% 갈수록 노이즈 줄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나머지 5%, 10% 이것을 줄일 때 필요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도움은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 또 테스팅하고, 거리 하기 전에 테스팅하고, 요리는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디오를 해보면 그런 것은 다 알 수 있고, 예전에 제가 이 방음 때문에 좀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음하고 그때 테이트하기를 물렸을 때 하나 붙이고 달려보고, 하나 더 붙이고 달려보고, 그럼 몇 Hz가 내려가고 몇 Hz 몇 dB 올라가고, 똑같은 주행 속도로. 낮밤 다르겠죠. 비 올 때 비 안 올 때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쭉 해봤을 때 그런 차이를 미묘하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 귀로는 못 느끼죠. 이게 측정기로서 느끼는데, 그 측정기가 뭐 이만큼 내려갔다 해서 조절해졌네, 이거 절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측정기에서는 확연하게 확 차이 나야 사람 귀로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측정기는 이제 뭔가 연구하거나 뭔가 에너지 도출할 때는 그거 사람 귀로 못 느끼니까, 또 증명 자료가 필요하니까 측정기를 댈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사람 귀로 그냥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 귀로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확연한 차이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방음하는 행태가 일반적으로 지금 부분 조금 우리 OEM사에서도 요게 좋게 붙이는 거, 인내 좋게 붙이는 거 다 연구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차를 무게를 가볍게 하고, 또 그러고 단가를 줄이고 차 제조 공정을 줄여야만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차는 또 가면 갈수록 진화되고 발전이 되고 이러하면서 노이즈가 더 적게 나죠. 더 많은 재료를 넣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 연구실에서도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하겠죠. 이러한 구조 행태,
그러고 마감재 소재, 카바 뭐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걔네 그쪽 분들도. 그러나 단가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은 차들은 차주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신형으로 놓은 차보다 더 조용하게 해버리면 돈이 좀 더 와서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래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